자, 오늘 아름중 2학년 이제 수업 내신 준비합니다. 네, 수업할 거고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일과에서 포인트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하면은 일단 관계대명사 중에서 무슨 격을 쓸 것이냐. 이제 그래서 관계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볼 것이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설명했지만 한 번 더 깊숙하게 설명할 것이고, 특히 주격의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주어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주어에 따라서 여기 동사의 수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선행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 주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이 동사의 수를 맞춰줘야 돼요. 동사의 수일치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어가 단수일 때, 복수일 때 비동사를 뭐 is를 쓰냐, are를 쓰냐 이런 식의 주어에 맞춰서 동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에다가 단수에다가 현재 시제라면 3단현 요거라면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것을 이거를 이제 수일치라고 합니다. 수일치라고 하는데 이 수일치를 신경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일단 관계대명사 뭘 쓰냐, 격을 뭘 쓰냐 해서 뭐 관계대명사 이제 뭐 위치 계열을 쓸 것이냐, 후 계열을 쓸 것이냐 해서 이제 선행사에 따라서 바뀌는 그 부분 이제 캐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이제 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하는 이제 이제 격 부분. 그래서 총 세 가지 파트를 생각해야 돼요. 선행사에 따라서 뭘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뒷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격을 무엇을 쓸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바로 앞에 주어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동사의 수일치 맞춰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필기를 할 테니까 이거는 다 누적이고 와서 백지에다 그냥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 미래엔 아름중 2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형, 미래 맞죠? 맞죠? 일단 관계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관계사에 대해서. 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명사를 이제 꾸밀 때 말이에요. 명사를 이제 꾸밀 때, 한 단어짜리는 보통 이제 앞에서 꾸미지만, 두 단어 이상은 이제 뒤에서 꾸민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서 꾸밀 때 보통 준동사 계열 있잖아요. 준동사 계열 예를 들어가지고, 뭐 투부정사나 아니면 이제 ing나 아니면 pp 계열이나 얘네 다 모두가 다 그냥 명사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꾸밀 수 있는 반면에 동사 계열은 그냥 직접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관계사를 통해서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관계사를 넣어서 동사 앞에다가 관계사를 넣어서 상행사를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럴 때 아무래도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명사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랄까 어, I met the boy 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he 어, 뭐랄까 he 뭐, picked up my wallet. 그래서
내 지갑을 주운, 그가 내 지갑을 주었다는 말이 있고, 나는 그 소년을 만났다고 할 때, 그냥은 수식이 안 돼요, 이게. 아, 이게 이렇게 수식을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거 해볼게요, 수식을 직접. 나는 그가 내 지갑을 준 그 소년을 만났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딱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얘잖아요. 그지? 그래서 나는 내 지갑을 주운 그 소년을 만났다.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수식을 한다라는 거는 이 수식 받는 말이 이 뒷부분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빠진 상태에서 수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원래 얘가 이 수식을 받는 이 명사가 원래 뒷문장에서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지? 근데 그게 빠지면서 들어가는 게 관계 대명사라 보시면 돼요. 어차피 명사 형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명사 형태가 아니라, 동사 형태는 어차피 명사를 직접 수식을 못 해요. 동사는 그냥 뭔가 다밖에 안 돼요. 얘가 이제 얘를 수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써야 된다? 관계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관계사 중에서도 특히 관계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지운 게 뭐죠? 대명사를 지웠어요. he라는 이 대명사를 지웠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he라는 대명사를 지우고, 얘가 더 보이니까, 지우고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즉 지금 여기 집어넣는 이제 지우고 집어넣는 게 대명사랑 관계돼 있다 해서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이 관계 대명사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얘에 대해서 내가 지우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지우는 말이 주로 이제 선행사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와 사물인 경우 그다음에 사람, 사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선행사가 포함돼서 앞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선행사가 사람, 사물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대명사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I, my, me, mine 있잖아요. 이게 무슨 격? 주격. 이게 무슨 격? 소유격. 이게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관계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명사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무래도 여기 나온 것처럼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다 있습니다. 여기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기 나온 것처럼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주격은 관계대명사 주격은 후고 목적격은 후도 되고 흠도 되고 소유격은 후주입니다. 그 다음 사물은 위치고 목적격 위치에다가 소유격은 후주입니다. 오브 위치도 있는데 그거는 요즘 안 가르치더라고. 그다음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유명하죠. 아무거나 막 쓸 수 있는 게 대시고 얘는 소유격이 없어요. what도 마찬가지로 선행사 없이 쓰는 거고 이거는 소유격 없어요. 이때 이제 what은 이제 선행사 포함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에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뭐뭐 했던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워낙 많이 했고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반드시. 이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뭘 쓰느냐가 포인트겠죠. 무엇을 쓰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선행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선행사 뒤에서 하는 역할, 지문, 즉 선행사가 뒷문장에도 이렇게 대명사 형태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언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얘가 사람 계열이고 그 다음에 사물 계열이고 확인하고 이제 여기 동사 앞에 있는 주어 계열이니 아니 목적어 계열인지 아니면 소유격 계열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격이면은 이제 유적 계열을 쓰는 거고 즉 주격이면은 뭐 이거 대신 들어가는 거니까 주어가 없겠죠. 관계대명사 주격이면은 뒤에 주어 이제 수식하는 문장에 주어가 없겠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면은 목적어 대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겠고 소유격이면은 당연히 뒷문장에 소유격이 없는 거예요. 소유격 대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 세 문장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I bought a book, 이제, the book 이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격으로, was, written by Jim. 그 다음에 요거는 Jane loved to read 하고 그 다음에 cover is red. 자, 이거 볼게요. 자, 이 세 문장을 연결했어요. 이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연결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 있죠. 동사부터 봐라. 여기 지금 동사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보면은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주어 대신 뭐 들어간다? 주격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는 이제 주어는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남은 게 목적격 아니면 소유격이겠죠. 그지? 소유격은 뭐뭐의란 뜻이니까 확인해 보면 돼요. 목적격은 을을이 되겠죠. 어차피 얘가 뒤에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인이 그 책을 읽기를 좋아한다니까 을이니까 이거 목적격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책의 커버, 껍데기가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행사가 뒤에서 여기서 주어는 바로 보이니까 하지만 목적하고 소유격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지? 그래서 이제 주어는 다 있을 테니까 을로 들어가서 해석이 되는지 그런 목적격이고 근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뭐의 해서 그 책의 커버가 껍데기가 빨간색이다 해서 이제 뭐뭐의로 들어간다면 소유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행사를 보고 사물 라인이다. 위치 계열, 위치나 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위치 계열로 갈게요. 사물 라인이니까 이제 주격 위치로 가고 사물 라인에 목적격이니까 위치에다가 목적격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다가 소유격이면 후주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사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사 확인 포인트는 뭐냐? 일단 선행사 보세요. 관계사를 확인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요쪽 라인, 즉 사람, 사물 계열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 계열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주어는 좀 쉬워요. 주어 대신 들어간다는 거는 주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주어, 뒷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이라고 보면 되고 주어가 있을 때는 목적어 아니면 소유격인데 그러면 이제 목적격은 선행사 뒤에서 넘겨서 해석해 보면 을을이 될 거고 얘는 이제 뭐뭐 의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늠해서 확인해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딱 읽고 감으로 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된다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부분이 관계대명사, 여기가 이제 사실은 관계대명사 주격이거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게 약간 바꿔볼게요. 이게 북이 아니라 북수라고 바꿨어요. 선생님이. 자, 이럴 때 이 워즈가 맞느냐, 이거. 이런 걸 내요. 주격이면. 동사 수일치. 여기 북수면은 얘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수가, 단수인데? 복수인데? 해서 수일치 시키는 것을 많이 내요. 애들이 이거 신경 안 써요. 이거 위치 주격 썼으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신경 안 쓰는데,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관계사 주격 파트, 이제 관계사 파트 주격 포함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선행사가 사람, 사물, 중에 뭔지 확인하시고, 뒤에서 이제 관계사를 쓸 때 관계사의 어떤 뭘 쓸지 확인해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어떻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인 경우에는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올 텐데 요거에 수일치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가 총 몇 개다? 세 개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접속사 Y라고 F타가 나오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while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ft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돼요. 둘 다 이제 시간 관련된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올 것이고 메인 주어 동사 그럴 때 여기 파트에 요 부분 있죠. 여기 뒤에 부분 말고 이 뒷부분 말고 이 부분에 will이 일단 들어가면 첫 번째 포인트는 will은 안 돼요. will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 여기도 will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will은 집어넣으면 안 되고 두 번째 while 같은 경우는 시제상 뭐뭐 하는 중에 뭐 이제 주어 동사 뭐 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로 진행형을 많이 써요. 시제가 여기 나온 시제가 진행형 그래서 be 플러스 ing 즉 진행형 시제를 많이 쓰더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의 뜻은 뭐다?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 되고요. 안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뭐 한 후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과의 그 문법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다음 시간에 누적으로 이거 그냥 다 쓰셔야 됩니다. 뭘 써야 되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 다 쓰고요. 예시 빼놓고 다 쓰셔야 돼요. 그냥 백지 줄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채점할 거냐면 주면은 바로 그냥 저 어차피 TV 화면 안 켜고 바로 채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 보면서 부족하면 다시 시킬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해가지고 오시고 요거 그런 거 아시겠죠? 예시 빼고 다 낼 거예요. 예시 빼고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까지 아시겠죠? 네, 그게 과제입니다. 수업 듣고 필기하고 그다음에 누적 하고 그다음에 해석 쓰기도 과제로 낼 거예요. 해석 쓰기도 과제로 낼 거기 때문에 시험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와야 돼요. 모른다는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 어법 시험도 일과 관련해가지고 한 30문제 시험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시험 볼 게 해석 시험 볼 거고요.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어법 시험을 볼 거예요. 일과만 30문제 정도만. 이제 통과는 무조건 90점입니다. 아시겠죠? 통과는 무조건 90점이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고 과제는 이제 필기해가지고 수업 듣고 필기. 그죠? 수업 듣고 필기하는 게 과제입니다. 아, 누적도 시험 볼 거예요. 누적은 매일 시험 봅니다. 이렇게 시험 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따로 올리는 이유가 미리 수업을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차원에서 내신 관리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완전히 틀어 잡았어요. 내가 수업을 하면 뭐하냐, 대충 듣거나 흘려 듣거나 까먹거나 공부 안 해서 다 까먹고 그다음 모르겠어요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유도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갈 거고, 오버나잇이라고 해서 일요일 저녁하고 월요일 저녁하고 해서 새벽까지 애들 될 때까지 계속 돌리면서 공부시킬 겁니다. 이틀을 잡아서. 그때는 내가 강남에서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 이틀은 잡을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응? 네.